안녕하세요. 정약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서울 정시 등급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점수랑 8등의 성적을 공개하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661.3, 그리고 8등은 655.9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 점수, 환산 점수를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국수탐,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의 7등의 성적은 이제 89.67이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서울대는 여기도 이제 평균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라서 이 점수를 봐봤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수탐의 7등의 성적인 문과에서는 경영경제가 97.33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지리교육, 국어교육, 역사, 영어교육이 이제 95점, 94점 이 정도 나와 있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었던 학과가 이제 의예과 99.17, 컴퓨터공학부 97.5.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원자 핵공학, 산림과학부, 시경 여기가 한 92, 93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참고하겠다인 겁니다. 그리고가 시립대도 이제 표준 점수 반영한 쪽이라서, 그러니까 요런 쪽 이 점수를 굳이 이제 이 국수탐의 7등의 성적을 볼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은 여기 시립대는 이제 평균 점수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시립대는 이제 올해 이제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문 계열은 작년에 바뀌는 게 없는데, 사회과학 계열이랑 이제 상경 계열 쪽에가 국어 비중이 증가하고 수학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어 비중이 감소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떤 거는 여기 자율전공이랑 도시사회에는 국어가 5%, 수학이 이제 10% 증가하면서 영어가 감소하고 탐구가 감소하는 그런 학과가 있고, 또 어떤 학과는 국어가 증가하고 수학이 증가하고 영어만 감소하는 이제 그런 쪽의 학과가 있고요. 어떤 학과는 이제 국어가 증가하고 영어가 감소하고 탐구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쪽의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과에서 수학이 증가를 하면은 입결은 하락할 요인들이 있죠. 왜냐면 문이과가 통합된 다음부터는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가 증가하면은 입결은 이제 상승, 영어 반영 비율이 감소하면 입결은 하락.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작년에 가장 높았었던 거는 이제 세무학과가 가장 위에 있었고요. 가장 아래가 이제 철학, 중어, 이제 국사 이 정도가 가장 아래쪽의 학과였다.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수학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영어 비중이 이제 15% 크게 감소하면서 과탐 비중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학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축, 교통, 환경원에는 원래는 이제 미적 기하로만 이제 막아놨다가 올해부터 이제 확통 지원이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영어 비중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과탐 비중이 그 영어 비중이 이제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 학과가 이쪽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학과는 영어 비중이 감소하면서 과탐 비중이 증가한다. 아까 전에랑 거의 비슷하지만, 아까는 원래는 미적 기하로 이제 고정했다가 이제 확통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달라진 부분이네요. 가장 위쪽에는 전기전자, 컴공, 인공지능이었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환경공, 생명과학, 조경, 환경원예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아랫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립대도 이제 국수탐에 이제 7컷 정도는 한 90%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핫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인서울에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여대요. 그러니까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가 맞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중에서는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나마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뭐 인서울에 뭐 한서삼 라인까지와 여대 요 정도까지는 이제 세 과목 반영 대학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 친구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점수는 작년에 네 과목 점수예요. 네 과목 반영했을 때 점수가 평균이 막 80% 초반 막 이렇게 나오고, 7등도 이제 그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182 이 정도가 이제 문과였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시 결과가 여기, 그러니까 82부터 86까지였네. 소프트웨어가 꽤 높았네. 소프트웨어랑 자율전공 이런 쪽에가 이제 꽤 높았었네요. 경영학과 인문들 일로 왔어. 일단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얘네들이 이제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영어 환산 점수가 4등급부터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환산 점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도 뭔가 좋은 거였고, 그러니까 입결이 올라갈 요인이고,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입결이 올라갈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는 작년 점수 믿고 쓰기에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대학 중에 하나인 거고, 서울여대는 작년에 이쪽에 막 영어 반영 비율이 막 30%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이 20%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서울여대는 작년에 기준에서는 좀 많이 쓰고 싶었던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더 쓰고 싶은 대학이다. 작년 점수도 이게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높다의 느낌도 살짝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가 이제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쪽의 대학이 서울여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성공회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막 탐구, 영탐의 국수택일인가? 여튼간에 이렇게 세 과목을 하는 거였는데, 입시 결과가 얘네 그러니까 세 과목 반영하는 성공회대 자체도 이제 85, 86, 87이에요, 평균이. 그럼 이제 서울여대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성공회대도 저 정도인데 서울여대는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인문융합 자율학부가 86.61로 가장 높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 인문융합 자율학부만 제2외국어가 대체가 됐었던 학과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제2외국어 대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안 돼요. 작년에는 저거 하나만 제2외국어가 대체되는,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거의 막 유일한 대학의 학과 정도였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다. 얘도 이제 별로 메리트가 없겠죠. 저 학과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문과의 점수를 보면은 이제 가장 높았었던 게 뭐냐,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있었고, 여기는 국수탐으로 하면은 한 평균이 7등이 한 92.4 이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가 한 91, 92 정도가 나와야 된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던 게 의대랑 약대랑 뭐 요거네요. 이렇게 하고 가장 아래가 이제 건설환경공학부였고, 의대는 99였고요. 약대는 96.83이었고, 반도체 시스템은 95.83. 그래서 여기는 94네요. 그러니까 7등의 성적이 영어를 제외하고 한 94 정도 나오면은 성대를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신여대를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문과의 평균을 보면은 가장 위에가 경제, 간호의 인문, 이제 윤리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가 이제 지리, 한문교육, 독일어, 소비자 생활, 국어 국문 뭐 이런 쪽에가 이제 아래쪽인데 한 82, 83 이렇게 나오네요. 경제학과는 뭔데 이게 88.47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가 되게 특이한 전형이에요. 막 국어가 뭐 10%, 뭐 수학 영어가 40, 40에 탐구 10인가 막 되게 특이하게 제 혼자 경제학과 혼자만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는 이제 국어 탐구 망치고 수학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경제는 저기인데 경영은 여기는 84가 경영인데 88이 경제면 이상한데, 만약에 이게 전형이 동일했었으면은 이번에 경제가 엄청 떨어지겠다 하는데 국어 10%에 탐구 10%에 뭐 수학 영어 80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성신여대는 작년에 이과가 전체적으로 2021학년보다 2022학년도에 그 점수가 높아져요. 근데 성신여대 이과는 유일하게 떨어진 대학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신여대는 원래 국어를 10% 반영하는 대학이었거든요. 그 이과가. 근데 작년부터 이제 국어가 10%가 아니라 20%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막 가산점을 덜 주고 뭐 해가지고 작년에 성신여대는 입학 하락의 요인이 있었던 대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성신여대죠. 그러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거 이번에 성신여대 이과는 꽤 많이 몰릴 것 같은. 그리고 여기에 AI 융합 같은 경우에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국어를 10%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다른 쪽은 다 이제 20%를 늘렸는데 저 친구 하나만 여전히 이제 국어를 10% 반영하는 쪽이라서 입시 결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과인데 79, 80, 81이면은 여기가 아까 전에 뭐 여기는 탐구 평균이긴 하지만 그건 좀 이따 봐야겠네. 여튼간에 이 점수가 조금 낮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신여대는 그렇고, 세종대는 요거 문과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어떤 점수를 공개하냐면 이제 국수탐의 평균 점수, 그러니까 요점 그러니까 단순 평균 점수를 공개하고요. 얘네는 이제 평균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니까 이 점수를 보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대교협에서 발표한 자료고 이게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일단은 작년에 가장 높았던 쪽에 미컴, 경영이 이제 국수탐 평균이 이제 80부터 83까지가 나왔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컴공이 가장 높았네요. 84로 가장 높았고,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뭔가, 그러니까 메인 학과들이 싹 위에 있고, 작년에 아래가 여기 뭐, 원자력, 스마트 생명, 수학 통계가 낮네요. 수학 통계가 낮아. 근데 이거를 이제 요거로 소팅을 한번 해보면, 환산 점수로 소팅해보면은,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뭐, 그러려냐고, 이제 아까랑은 또 다르네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듯한 느낌. 수학 통계가 아까는 하위였었는데 수학 통계가 지금 이쪽에 이제 좀 올라와 있고, 물리 천문이 아까 전에는 위쪽에 있었는데 한 중간 정도로 일단 내려와 있고, 일단은 얘네들은 영어를 제외하고 국수탐 평균의 평균 점수가 한 80원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숙대를 보면은, 숙대는 원래 백분위 반영에서 작년부터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로 바뀌었는데, 문과의 점수를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위쪽에가 이제 홍보 광고학과, 사회심리, 뭐 경영, 소비자 경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행정학과가 이렇게 낮아 있냐? 행정이 낮은 게 조금 이상하네요. 백분위 점수로 보면은 가장 위쪽에가 심리, 이쪽 아까랑 거의 비슷한 거고, 여튼 국수탐의 7등의 성적이 막 80, 81, 82가 나왔다면 되게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표준 점수 반영하는 쪽에서는 백분위 점수를 굳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가 가장 위였고, 통계학과도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하게 하나, 통계랑 수학 정도가 이제 그 반영 그거 식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의 점수를 보면은 대략 한 8, 그러니까 국수탐의 평균이 한 82, 83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학이랑 통계는 이거 보면 막 73, 80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아까 전에 이 환산 점수에서는 가장 위에 두 개 라인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국어 수학의 탐구에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점수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낮죠. 이유는 얘네들은 이제 수학 반영이 많을 거예요. 수학 반영이 많으면서 이제 뭐 국어 반영이 적게 되는 막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잘하고 이제 특정 과목을 못했으니까 얘를 이제 지원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전형 총점에서는 높은데 단순 평균으로 하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고루 뭔가 동일하게 반영한 대학에서는 요 점수를 봐도 되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걸 더 반영하고 덜 반영하고 하는 쪽에서는 단순하게 3분의 1로 평균을 내는 점수를 보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하고 이건 이제 단순 평균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그 반영 비율을 곱하면서의 이 백분위 점수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해서 막 국어에다가 뭐 어떻게 뭐 몇을 곱해라, 뭐 수학에다 몇을 곱해라, 탐구에다 몇을 곱해라 한 다음에 몇백으로 나눠라 해가지고 그 나온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그나마 조금 신뢰를 할 만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문과에서 가장 높았었던 거는 언론 홍보, 사회복지, 행정 이 정도였고요. 가장 아래쪽에가 이제 어문 계열이 쭉 나왔네요. 어문 계열이 쭉 나왔는데 한 81, 82 정도가 나왔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컴, 소프트웨어, AI, 융합. 요즘 진짜 컴이 이제 정말 미쳐 날뛰죠. 엄청나게 높아.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높은 거고 이번에 가장 낮은 게 이제 물리, 화학, 기계공, 글로벌 미디어 이런 쪽에가 이제 점수가 조금 그래도 낮은 쪽으로 형성이 되었네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의 100분이면은 이과는 이제 84.8 거의 85 정도가 나오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83 이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해서 숭실대가 이제 공개하는 100분위 점수 환산을 했을 때 8385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요거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높았던 거가 낮은 듯한 느낌이냐 92였고 그리고 이제 89부터 90 이것도 이제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의치가 98 정도 돼 있고 가장 아래가 이제 뭐 시경 이제 92, 의류 이제 92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외하고 얘네들은 의치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93, 94 정도 나오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8, 9, 6 거의 9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일로 하겠어. 일단은 연세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에서가 가장 높았었던 거는 이제 의예과,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이게 97, 92가 나왔고 가장 아래쪽에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여기가 이제 87, 그러니까 국수탐의 7등의 성적이 저점수가 나왔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의대 약대가 98, 95 있었고요. 뇌인지 과학부가 이제 88.17 이렇게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문과에서는 작년에 이제 87에서 이제 89 정도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해서 단순 평균이 그렇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약대가 98, 95로 제일 높고 가장 아래는 이제 공과대학이 이제 84.97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어떤 거 볼까? 외대 볼까요? 외대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뭐 환산 점수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가장 위쪽에가 90이었고요. 가장 아래가 8183. 이것도 그러니까 국스탐이 81이니까 나 이걸 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작년에는 그랬다. 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대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학과가 어떻게 한번 무너지면 진짜 크게 무너지는 쪽의 학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막
88, 87,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하고 국스탐의 평균이 그렇게 하는데 막 81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프랑스어 교육이 또 그러겠냐? 뭐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상경계열이라 이런 쪽에는 특정 학과는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학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어 비중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쪽의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올해는 이제 입결이 조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얘네들의 점수가 문과의 이제 주간이 79부터 82 이 정도까지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올해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좀 감소해요. 25%에서 20%를 좀 감소하고, 가장 메인의 학과는 이쪽에 상상력 인지학부입니다. 작년에는 국어 수학 30, 30에, 영어 25에 탐구 15인가?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잘한 거 40, 30, 20, 10, 이렇게를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가장 몰릴 학과가 이제 상상력 인지학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IT 공과가 이제 83, AI 응용이 81,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한성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국어 수학 중에서 원래는 잘한 거를 더 반영했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작년에부터 반영 비율이 고정이 됐고 가산점이 막 폐지가 되면서 입결 하락이 이제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대학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입결 하락이 꽤 그래도 있었던 대학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인 거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얘네들도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의 단점 평균을 공개를 하는데 문과에서는 행정학과가 93.75로 가장 위에 있고요. 철학과가 90.12로 이제 가장 아래에 있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경영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게 조금 특이하고 환산점수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 그래도 아래인가? 경영경제가 이제 거기 환산점수로 하면 이제 아래쪽은 아니네요. 아까 그냥 단순 평균을 했을 때는 아래쪽이었었는데 환산점수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99.01, 융합전자가 93. 그래서 이제 대략 93 언저리네요.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가 이제 93 언저리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하위는 90에서 91 정도도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 마지막 홍대를 보면은 여기에도 일단은 이 점수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자, 이번 시즌에 홍대가 특이한 게 홍대는 그냥 그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 비율 곱한다면 이제 더해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거의 막 문과 같은 거는 25%로 균등하게 가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 환산 점수가 작년에는 200점 만점을 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 자체가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영어를 거의 반토막 내면서 반영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내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 점수랑 저 홍대랑 비교하면 홍대가 왜 이렇게 높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또 그냥 이것도 이제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100분위 점수를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작년에는 가장 위가 8, 9였고 가장 아래가 8, 1이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가 건축학과가 139.55였고요. 가장 아래가 건설환경공학과가 135.35였다. 근데 여기 또 이제 건축공학과가 이제 환산 점수에서는 1등인데 국수탐에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79로 이제 꼴등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대교협 자료에서 봤는데 막 여기서는 국어의 이제 평균 점수가 막 50 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막 90 몇이 90% 거의 중후반 정도 가 있고 막 이러는데 국어가 한 50, 60점 정도 되니까는 이걸 3분의 1로 쪼개니까는 이 점수가 낮은 건데 이 점수 보지 마시고 이 점수 보는데 이번에 영어 환산 점수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는 점수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메인 대학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중하위권이니까 중하위권의 메인 대학은 일단 여대에선 서울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성신의 이과가 작년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한성대 상상형인재학부가 뭔가 전형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서울 36대가 이제 막 한국사를 탐구로 대체를 하면서 4321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게 선발하는 그런 쪽의 대학이었죠. 그래서 그쪽 라인,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입결 이렇게 몰리는 대학, 그러니까 입결 상승 대학 중에서 뭔가 점수가 조금 높은 대학들이 이번엔 조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지라고 제가 이제 은연중에 말했었던 쪽의 대학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서울 정시 등급 두 번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